네, 행정장치위원회 최은지입니다. 저는 이 오전 질의 딱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우리 광주시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과 안일한 예산 집행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소국입니다. 네, 국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 어떤 제도이죠? 제도의 취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들께서 버스가 이제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재정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내버스 적자분을 우리 광주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추경액이 지금 410억 들어왔는데요. 네, 올해 2022년 이제 사용했어야 했던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액이 1,448억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만 해서 1,448억 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448억 원 정도면은 우리 광주시의 예산액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규모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네, 그러면은 차근차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요, 202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례도 없이 이 준공영제 제도가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이제 늦게나마 준공영제 제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제 9조에 보시면은 표준 운송 원가의 산정이라고 해서 시장은 이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요. 또 사망에 보시면은요, 표준 운송 원가는 제1항에 따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송 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요. 네. 표준 운송 원가 확정해야 된다는 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 이제 확정해야 돼서 매년 이제 산정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송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용역 매년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9년 이후에 좀 제대로 그 시기에 제대로 못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제 교통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업무 파악이 이제 제대로 뭐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으세요. 용역은 매년 실시를 했고요. 그럼 국장님께서 지금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흐름을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그럼 문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지금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세요. 그러면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은 매년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표준 운송 원가는 2022년도 표준 운송 원가 산정하셨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이요? 자료 있으면 누구 가져와 볼래요? 우리 그 22년도 표준 운송 원가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산정 안 하셨죠? 네.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가는데요. 그 산정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시장님께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보시면은요,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에 2019년 이후로,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 번, 2019년 적용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을 했었고요. 이후로는 한 번도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예. 모르셨습니까? 예. 한 번도 의심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1,400억이나 1년에 네. 1,400억 가량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떻게 표준 운송 원가도 산정 안 하시고 예산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제 실무부서에서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대단히 실무적인 거라 규정과 조례나 법령이나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걸로 저희는 이제 부서를 믿고 일을 하니까요. 예. 2019년에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은 용역만 시행을 하고 지금 한 번도 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리고 작년에 예산액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습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이제 특정 감사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표준 운송과 확정이 늦어졌고요. 20년, 21년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운송 수입이 굉장히 좀 크게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시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그런 상황에서 업체하고 좀 운송 원가에 대해서 협상할 그런 상황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하고 협상 때문에 좀 지연됐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급감하셨으면은 업체의 적자가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빨리 이 제도의 취지상은 더 급하게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또 감가상각비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19년 수준으로 좀 유지해달라 그 부분을 강하게 요구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이제 20년, 21년 그 상황에서 19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행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소급해서 이번에 이제 네. 진행을 하실 거고 네. 오늘 이제 담당자 분이 오늘 사인을 받으러 가셨어요. 네. 저는 이제 2020년, 2021년도에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국장님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께서 이런 지금 근거 없이 집행을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성과 이윤 배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거는 지금 이 조례의 제13조입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그러면 표준 운송 원가는 19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볼게요. 시장은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 매년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성과 이윤 배분해야 하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경영 평가 결과 보고 2019년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몇 년도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성과 이윤 배분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이윤 배분은 됐어요. 네. 경영 평가하지 않았는데 성과 이윤 배분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표준 운송가 부분하고 이 경영 평가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정리를 언제 하실 겁니까? 오늘 예산 심사인데 오늘 이번에 그럼 추경 418억은 예산 증액 필요 없으신가요? 아니 오늘도 충분히 시간이 이렇게 준비를 있으니까. 안 하시고 예.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지금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 오늘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좀 경영 및 그런 서비스 조사를 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도 예. 경영 평가 같은 경우는 2019년 이래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서비스 예. 평가만 하셨고요. 서비스 평가 결과로 성과 이윤 배분하셨습니다. 예.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자료 보실게요. 서비스 재정 지원 정상 검사입니다. 재정 지원 정상 검사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확인이 안 되십니까? 이렇게 책임자들이 총괄 책임자분들이 지금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우리 1년에 1,400억씩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결과 보고가 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지 경영 평가가 됐는지 성과 이윤 분배가 제대로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교통국에서 역대 교통국장이랑 대중교통과장이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부터 잠깐 저것들 멈춰버린 것 같네요. 근데 제 생각으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뭐 코로나든 무슨 천재지변이든 간에 해야죠. 예, 당연히. 네, 부시장님 확인해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예. 코로나는요 어떤 행사성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 모두들 시민분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분들의 편의 그리고 이 시내버스 이 사업체 적자를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50% 넘게 저희 시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정상 검사 결과 보고도 2019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정상 검사를 안 하실 수 있죠? 물론 표준 운송 원가 지정 용역을 할 때 회계 감사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자료예요. 그래서 정상 검사 결과 보고는 2019년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산을 제대로 하셨는지도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마저도 정상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성과 이윤이 제대로 분배가 됐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네. 이번에 일단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예산부서도 예산을 반영해 줄 때 저런 서류를 다 봤을 텐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특별한 또 사유가 있을지 모르고 국가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 좀 예의를 인정해 준다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확인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네, 특정감사 말씀하셔서요. 특정감사 서류 가져왔습니다. 준공영세 특정감사 2019년 8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이제 특정감사 관련해서 이 특정감사를 이유로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특정감사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보십시오. 16건 지적돼서요. 부서 경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 다 보이십니까? 이행된 사항 있을까요? 2019년에 특정감사를 해서 지금 16건 지적에 부서 경고 맞았는데요. 그 뒤로 오히려 2019년 이후로 이런 전혀 이행도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방금 지적한 모든 서류들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하실 거면 감사는 왜 하시는 겁니까? 그냥 주의 처분 받으면은 우리 이거 받았네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까? 지금 예산과 시민들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 이후로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우리 대중교통관 쪽의 인력을 좋은 인력으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쪽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지금 이슈들이 있어서 예. 보십시오,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일본에 보시면 운송차량 정비비 표준 운송용가 산정 등 업무 소홀이고요. 적정 이윤 산정 부적정, 표준 운송공과 예비 차량 원가 산정 개선안에 관한 사항, 표준 운송원가 제외 항목 등 기준 마련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앞서 제가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다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 사항을 보시고 반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금 기준이 없는 이 418억 과연 예산의 증액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연도별 지원 내역입니다. 07년부터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07년도에는 196억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적자분이 이제 14%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2023년 1,448억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거의 8% 정도 수준의 이 적자분을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입니다. 우리 광주시 예산이 없어서요. 준공영제 예산 세우실 때요. 한 번에 못 세우고 계세요. 쪼개서 세우시잖아요. 본 예산에도 세우고 추경에도 세우고 한꺼번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죠. 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투입 총 금액은요. 1조 795억 원입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1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저도 이제 부시장으로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책임을 좀 느낍니다. 근데 우리 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 이렇게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재정 지원금을 만들고 그러지 않을 텐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라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어느 교통적으로 뭐 1년에 한 2천억 정도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이면 2조 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굉장히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교통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정말 이제 마음도 안타깝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행자위 의원이다 보니까 지방채도 계속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의 지방채 비율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광주시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1조 790억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감사 같은 경우에도요.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에 지적된다고 해서 지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 진행하실 건지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상화를 위한 TF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2019년도예요. 혁신 TF 운영하셨는데 혁신 TF 운영 결과 대체 어떤 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